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UN 데뷔전이었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는 중에 모두 7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비교를 먼저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UN 연설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 그 발언을 한번 비교해서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저희가 시작부터 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까지 영상으로 준비했냐. 이번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에서 자유, 유엔 모두 20번 넘게 단어를 썼는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첫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단순한 한반도를 넘어서 진짜 그 국제사회의 현실을 한번 반영해보자. 국제사회에서 사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군사, 대중문화 강국이고 북한은 그 실패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 위상에 맞는 국제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연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특히 성공한 국가로서 코로나 같은 그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이런 걸 해소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가치를 제시했죠.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 중국, 아마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디에 서서 누구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건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별석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현장 화면에서 좀 포착이 됐었어요. 잠시 뒤에 뭐 영상으로도 좀 나올 테지만 조순희 의원님, 이도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핵 혹은 인권 유린 이런 걸로 북한을 애들어서 비판했는데 사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때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대표부가 박수까지 치는 그런 영상도 있었었잖아요. 네, 지금 이도훈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전략적인 침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담대한 구상을 밝혔어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이 인권적인 문제를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26일 날 유엔 연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의 태도를 일단 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척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자유연대를 통해서 유엔에서의 북한의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겠다. 예. 이 구상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연대를 통한 북핵에 대한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해서 계속 초지일관 앞으로 쭉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되고요. 이 기조하에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지난번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 이후에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공고를 좀 연대해서 반자유주의와는 철저히 배척하고 메시지를 한국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읽히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을 두고 늘 그렇듯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소신을 세계를 향해서 잘 말씀하신 거다. 자유, 연대 이런 평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좀 아쉬웠습니다. 난해하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뭐 저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려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좀 이 유엔 첫 연설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들 좀 따져보니까 연설 2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고쳤고 이 부분을 좀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엔 덕분에 대한민국이 성장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책임 다하겠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극찬을 좀 했어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좀 실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나쁜 취지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니었겠죠. 예.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한 21번 정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좀 반북한, 반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인지 약간의 좀 의문이 있고요. 예. 과거의 시각에 좀 머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의 측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평화, 대화, 타협을 원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진 않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전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 그것들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친구만 뭐 유독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북한과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화 타협, 북한의 비읍자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대화 타협,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엔에도 기여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안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우리는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이 또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동 의원님 잠시만요. 좀 꼭꼭 씹어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여기 추가된 유엔 덕분에 대한민국 성장했다. 이런 부분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느냐 갖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 수정주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만 한 게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제사회 유엔에서 정식 연설을 통해서 딱 얘기했어요.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북한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겁니다. 예. 네,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유엔 소속의 16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16개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것이야말로 자유연대였어요.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였거든요.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받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주는 나라로 가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죠. 예. 뭐 일단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논평들이 나왔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비판도 있고 윤건영 의원 이 추상적이다는 얘기 썼는데 뭐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매우 인상적이고 정확한 진단이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반면 이렇게 여당 의원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얘기를 좀 하나 둘 유엔 총회 메시지 얘기를 대통령의 메시지를 하나 둘 나눠봤는데 사실 민주당은 이 유엔 총회 윤 대통령의 연설보다도 윤 대통령이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직접 조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외교 참사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서영교 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실패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런던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2번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번 스승 가르침 때문에,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몇 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맞추기 어렵습니다. 외교의 최종 생각하는 답은 있는데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네. 님 가르침 이 부분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저희가 가감없이 다 들어봤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네. 어떤 취지로 왜 외교 참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글쎄요 뭐 천공스승 땡땡스승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걷기 싫다고 해서 이런 발언들은 좀 너무 조롱이 섞인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다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최고위원회를 조금 더 그러니까 민주당 취지는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예. 공개를 많이 하고 그런 취지이긴 한데 아마 이것을 좀 희화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매끄럽지 못하게 조문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조금 저소 섞여서 아마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예. 원래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약간 좀 말을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또 예. 반대편에 듣기에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본인의 조금 위트를 살려보고자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전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논란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그 절차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에 지금 이제 두 번째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은 논란이 일어나는 데는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끄럽게 다 진행이 되고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외교 프로토콜에 따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을 때 왜 이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사실 왜 직접 조문 못했냐라는 논란의 핵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게 바로 런던의 교통사정이나 혹은 영국 정부와 소통이 부재해서 지금 영국 대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질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조 의원님. 네. 글쎄요. 상대당이랍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서 옆에 서영거 의원은 생각하는 답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왜 지도부에 최고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위트와 유머가 굉장히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만 이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품격도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에 걸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저는 조문외교가 왜 갑자기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렇게 불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령 런던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정상급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몰렸어요. 예. 이것은 영국 정부나 왕실도 아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왕실 안내로 일정이 조율이 됐는데요. 이 변경된 일정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여러 국가의 행정수반들도 함께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리스, 오스트리아 행정수반들이 외교 결례, 그다음에 또 이 조문 외교가 아니라 외교 참사를 벌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